안녕하세요. 즐거운 컴퓨터 교실의 혜진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ITQ 19년 10월 정기검정 문제를 한컴 오피스 한셀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 작업 조건 및 조건부 서식 120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종이를 시험장 가면 받으실 수 있는데 첫 장의 수험자 유의사항은 미리 읽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저장 공간은 내 문서의 ITQ 폴더 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파일명이 틀리거나 파일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실격 0점설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컴퓨터가 혹시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제1 작업은 240점에 속하는데요. 오늘 저랑 배우실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조건 7개 동그라미와 제 밑에 있는 조건부 서식 문제 총 120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은요. 제 아래쪽에 시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따라 더블 클릭하셔서 제1 작업, 두 번째 제2 작업, 세 번째 제3 작업, 다음은 제3 작업 뒤에 있는 시트 삽입 버튼을 누르셔서 더블 클릭 제4 작업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제1 작업을 선택하시면 제1 작업에서 제4 작업까지 모두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네, 이런 상태에서 A열이라는 친구를 선택하시고 알파벳 A 바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숫자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조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굴림 11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한 셀로 오셔서 A와 1 사이 여기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됐어요. 그럴 때 굴림, 기울기를 눌러주시고 굴림을 찾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1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제1 작업에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데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1 작업을 클릭을 해주셔서 1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는 파일의 저장. 저장 장소는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지금 현재 수험번호가 없는 관계로 오늘의 날짜 1122 빼기 자기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을 쓰고 나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이름과 수험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 파일명이 틀렸을 경우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서 정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쓰기 전에요. 항상 1, 2, 3열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의 높이를 25로 지정해 주세요. 자, 이거는 조건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조건 외에 이런 서식을 꼭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열은요, 오른쪽 마우스 숫자 4 위에서요,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해 주시고 5열에서 14열까지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 지정에 숫자 23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데이터를 정확하게 쓰려는데 현재 셀의 위치가 B와 4가 만나는 B4부터 어디까지? J14까지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글자를 쓰는 방법은 블럭 지정 B4에서 J, 저는 12까지 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모집 코드 쓰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요. 자, 대문자 CV 빼기 0410 0410은 오른쪽에 키패드에
넘버락 키를 이용해서 불이 들어왔을 때, 넘버락이 불이 들어왔을 때 숫자를 써주시면 좋겠죠? 자, 엔터 BC 빼기 0315 더 JC 빼기 110에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요. 커서가 여기서 바로 위로 여기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신 다음 04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쓰실 때 현재 쓰시는 이 글꼴로 제2, 제3, 제4 작업이 만들어져요. 혹시 오타가 생기면 4배의 관점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 없이 글자를 쓰는 게 중요하며 쓰다가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는 Shift 엔터를 누르면 반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자 연습은 손가락에 맞게 매일 10분씩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교육 보조라고 써볼게요. 자, 엔터, 성장, 멘토링. 엔터 누르면 또 오른쪽으로 가죠. 봉사 장소, 엔터, 센터, 직관, 복만 써도 위에 써져 있는 글자가 있어서요. 그대로 써줍니다. 보세요. 복, 그대로 엔터, 엔터, 복, 바로 나왔죠. 엔터, 재활협회. 지금 현재 앞쪽에 썼던 컴퓨터 교육이라는 글자가 잘려 보여요. 왜냐하면 공간이 이렇게 좁아서 그렇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글자를 쭉 쓰겠습니다. H4세 신청인원이라고 쓰고요. 한 줄 내려갈 때는 Alt 엔터라고 했죠. 그럼 단위 땡땡명이라고 써주시고요. 또 숫자 쓸게요. I 4세대는 봉사 시작 1이라고 쓰고요. 아래쪽에는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 종이를 보면서 혹시 오타가 있는지 꼼꼼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13열과 14열을 써보도록 할게요. D13셀에 커서를 두시고요. 비정기 슬러시 월 1회 모집 인원 단위명의 평균이라고 써주시고 엔터. B14셀에는 봉사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을 써주시면 됩니다. G13셀에 최저 신청 인원 단위명을 써주시고요. 봉사명과 봉사 시간까지 오타 없이 쳐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글자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바자의 보조 H14셀은 항상 유효성 검사로 쓰기 때문에 여기도 글자를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조건 문제 풀겠습니다. 정렬은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 했는데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시고 다음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조건 7개 동그라미 없는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데요. 어떤 게 없냐면 테두리 부분과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항상 네 군데 이 부분을 출력 형태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X라는 선이 들어간 부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B4에서 J14까지 십자가 모양 화살표가 뚱뚱하게 됐을 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십자가 뚱뚱하지 않고 얇을 때 이렇게 하시면 모집 코드가 복사가 돼요. 뒤로 돌리기 실수했을 때는 해주시고요. 뚱뚱 보일 때 J14까지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 정렬은 먼저 중앙 정렬, 그 다음 숫자 부분에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편집에 쉼표 스타일 또는 서식에 쉼표 스타일을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한 칸 띄어진 상태의 콤마가 나오고 또 숫자들이 오른쪽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테두리 문제 들어갈게요. 범위 지정 B4에서 J14까지 선택하신 다음 테두리를 3번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두 번째 줄에 마지막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있는 바깥쪽 두꺼운 선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요, B5셀에서 J12셀까지 범위 지형을 지정하시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바깥쪽 두꺼운 선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두꺼운 선이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 부분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두꺼운 부분은 꼭 두껍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B13, C13, D13을 선택해 주시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3개의 셀이 하나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4군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B14, B, C14, D14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F13, 14, G13, H13, I13까지 세 군데 떨어진 데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4군데가 셀 병합이 됐네요. 자, 다음은 H13, 14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요. 테두리에 선의 종류는 항상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X는 2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2번 설정 누르면 X라는 대각선이 들어갔네요. 보시면 이렇게 열의 너비가 좁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A와 1셀 사이에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요.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가 화살표가 됐을 때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사이즈가 적당히 맞춰주고요. 개인적으로 늘리고 싶을 때는 순위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늘리고 싶은 부분에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두 번째 동그라미 제목 문제 풀겠습니다. 제목은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조건을 보시면 오각형 모양과 그림자 6을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글자를 입력하고 굴림 24 검정 진하게 노란색 채우기를 해볼게요. 입력에 개체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 도형의 네 번째 줄 오각형을 선택하시면 얇은 십자가가 됩니다. B1셀에서 G3셀까지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만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도형 메뉴가 나오는데 그림자 모양은 6번, 1, 2, 3, 4, 5, 6번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은 오른쪽 마우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신 다음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이라고 써주시고요. 글꼴은 뒤에서 앞으로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 굴림, 기읍 누르시면 굴림 24만 쓰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글자는 검정색 진하게 그 다음 채우기는 노랑인데요. 노랑을 하시려면 이렇게 블럭 지정하지 마시고요. 딴 데 클릭했다가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 화살표 나왔을 때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을 때 이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페인트 통에 노란색. 노란색은 어디에 있냐면 오피스에 있습니다.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를 선택하시고 노랑으로 변경하신 다음 글상자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메일 색의 결제란을 만들고 카메라 또는 비트맵 붙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는데 단 원본을 삭제하라는 거죠. 제목 옆에 있는 이 결제란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란은 제2 작업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편하세요. 먼저 B2셀에 커서를 두시고 결, Alt, 엔터, 제라고 써주시고요. C2셀에는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써주세요. 다음 B2셀과 3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B2셀에서 이 3셀까지 선은
두 번째 줄에 모두 적용을 해주세요. 다음 비열의 열의 너비는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 지정은 숫자 4. 다음 C, D, E의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는 7.5. 이 행의 오른쪽 마우스 행의 높이는 17.5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3행의 오른쪽 마우스 행의 높이는 4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한 번만 해주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정을 했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적당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을 때 상당히 편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는 4, C와 E는 7.5, 자, E는요 17.5, 자, 여기는 40, 자, 외울 수 있겠어요? 4, 7.5, 17.5, 40. 입력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마우스가 얇은 십자가 됐을 때 제1작업에 H 1셀 부분을 딸깍 누르시면 결제란이 만들어졌고요. J 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화살표가 됐을 때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끊어져 보이거나 선 부분이 굵게 보일지라도 실제 인쇄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2 작업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은 지워주시는 거죠. B, C, D, E까지 오른쪽 마우스 삭제. 다음 2번과 3번 행을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해주셔서 원본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B사에서 J사까지 또 G14, I14인 부분 여기를 말하네요. 노란 자색으로 채워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도형을 선택할 때는 무슨 키라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대상은 그냥 편하게 뚱뚱보 화살표 나왔을 때 블록 지정하시고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봉사면과 봉사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페인트 통해서 노른자색은 색상 테마의 기본에 오셔서 첫 번째 줄 노른자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는 항상 H14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봉사명 C5에서 12 영역을 선택하여 표시되도록 문제를 풀어볼게요. 커서를 H14셀에다가 두신 다음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한 대상은 펼친 단추에서 목록으로 선택을 바꿔주시고요. 원본은 위쪽으로 조금 옮기셔서 커서를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드래그 C5에서 C12까지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 설정하시면 없던 목록 단추가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고 바자의 보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을 조금 늘릴게요. 여섯 번째 동그라미 F5에서 F12셀을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시간이라고 표시되어서 파일 시간이라고 만들어주는 거 할게요. F5에서 F12까지 범위를 정하시고요. 블럭 지정하신 바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탭에서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위로 쭉 올려서 원래 옷은 G 슬러시 표준이에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G 슬러시 표준 뒤에 시간이를 써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넣고 시간 쌍따옴표를 닫아주시면 위쪽에 8시간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 다음 설정을 해주시면 중앙정렬이 됐죠. 발이라는 것은 숫자인데 셀 서식으로 시간이라고 표시만 됐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7번째 친구 H5에서 H12셀의 영역에 신청 인원의 이름 정의를 하세요 라고 되었습니다. 범위를 H5에서 12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서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신청 인원 하시고요. 꼭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름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00점 문제를 풀었고요. 조건 서식 문제 풀겠습니다. 정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모집 인원 단위 땡땡명이 1000 이하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글꼴은 파랑, 진하게 라는 거네요.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악어 표시는 이 모양이고요. 참조 대상은 F4번 2번 누른다 라고 기억하고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을 어려워하시던데요. 조건부 서식은 B5에서 J12까지 항상 범위 지정을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B5에서 J12까지 기억해 주세요.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제목란을 위로 올리시면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수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수식은 모집 인원이 1000 이하인 친구에게 파란색 진하게 조건부 서식을 넣어주는데요. 수식을 풀 때는 첫 번째 셀 G5셀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커서가 깜빡거릴 때 G5셀을 딸깍 누르고 나면 보시다시피 $G, $5가 돼요. $G, $5라는 거는 참조를 첫 번째 친구에게만 무조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줄에는 두 번째 친구가 참조가 되고 세 번째 줄에는 세 번째 친구가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G 그리고 숫자 5만 나와야 돼요. 달러는 몇 번?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택되었을 때 F4번을 두 번, 한 번, 두 번 눌러주셔서 $G 5가 나오셔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하 악어 표시 넣어주시고 숫자 1000, 1000을 써주세요. 콤마를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1000을 써주신 다음 서식 버튼을 눌러서 글꼴은 글자 색 파랑이죠. 진하게 속성인데요. 한 번 누르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신 다음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1000 이하의 친구에게 파란 색깔의 진한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되었네요. 20점짜리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1 작업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함수 문제는 어려워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2 작업과 제4 작업을 다 푸신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함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